안녕하세요. 게임 아트웍과 함께 공부할 SBS 아카데미 게임 신촌의 김영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공부할 게임 아트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아트웍이란 기본적인 디지털 드로잉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포토샵의 기능과 인체 부위별 구조와 특징, 빛에 대한 이해와 채색 방식을 공부하고 게임 컨셉 디자이너로서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 포토샵의 기능보다는 기본적인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게임 아트웍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강에서부터 5강까지는 인체의 부위별 구조적인 특징과 도형화를 대입하여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6강에선 1강부터 5강까지 배운 부위별 인체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며 7강에선 투시가 적용되는 배경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스탠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에선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고 색을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 화풍의 채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게임 아트웍을 공부해볼까요? 자, 제1강에서는 손과 팔의 구조적인 특징 설명과 도형화를 대입해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을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의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을 보게 되면은 손목과 이어지는 부분에 지금 제가 이게 체크하는 부분 있죠. 자, 이어지는 부분에 뼈의 뭉치, 자, 여러 뼈 마디들이 뭉쳐 있는 뼈 뭉치가 있어요. 자, 이 뼈 뭉치를 기점으로 5가닥의 긴 뼈들이 방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체크한 이 뼈들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손바닥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들은 뼈가 1마디, 2마디, 3마디로 구성된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엄지손가락은 근데 3마디가 아니라 2마디로 되는 거예요. 2마디. 자, 1마디, 2마디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손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에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지의 끝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지의 끝부분과 이제 손이 끝나는 부분, 자, 손목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자, 중지가 시작되는 첫째 마디,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운데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자, 1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손가락에도 비율이 있는데 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손의 마디는 점점 짧아집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점점 짧아지는 비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의 그 구조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도형을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손을 잘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손바닥, 자, 손바닥이 기준이 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자, 저는 이거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넓은 직육면체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넓은 직육면체로 그려주고, 자, 이게 이제 손바닥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이제 손가락에 나오는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자, 검지와 중지와 자, 마지막에 여기 약지와 새끼손가락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잡아주고, 자, 엄지손가락은 옆부분에 삼각형으로 된 육면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육면체를 나와준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나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 손가락을 이제 그릴 때는 뒤쪽에서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앞쪽 먼저 보이는 쪽부터 그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검지를 먼저 그려줄 거예요. 자, 검지를 그려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입니다. 자, 길이도 가장 길고 밖으로 나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다음 손가락을 그려주는 거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씩.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두 마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손톱. 자, 손톱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각 마디마다 끝마디들이 있어요. 이 끝마디를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반을 나눠주세요. 자, 각 마디마다 반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면, 이 면이 손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자, 그려보았는데 너무 딱딱하죠? 사람의 손은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다시 손을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큰 틀을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오포시티를 먹여서 살짝 낮춰줄 거예요. 자, 낮춰주고 제가 미리 작업한 거예요. 이거는 자, 요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이제 손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큰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손 모양입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린데 좀 디테일을 추구하자면은 자, 요런 부분들 보이시죠? 지금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꺾여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굴곡이 무엇이냐? 또 다들 아실 거예요. 관절이에요, 관절. 이런 부분들은 관절이에요. 자, 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우리는 이게 대부분 이제 뭐 만화에서나 보게 되면은 뭐 강아지가 막 뼈를 물고 다니면 요런 모양의 뼈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런 모양의 뼈에 요 부분인 거예요. 자, 손의 윗부분에는 살들이 많아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윗부분에는 인대와 피부밖에 없어요. 얇아요. 뼈 바로 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굴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주름들을 잡아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미리 작업한 건데 손이 있어요. 손을 찍은 사진, 그런 사진들을 보고 도형을 대입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이 져 보이지만 도형을 대입해서 큰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트레이닝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이제 손을 그릴 때 도형을 먼저 대입한 다음에 손을 그려주면 돼요. 이게 더 이제 능숙하게 된다 하면은 도형은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손은 잘 그리니까. 자, 아시겠죠? 자, 이제 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팔은 자, 사람 몸의 상체 부분에서 붙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쇄골입니다. 쇄골뼈예요, 쇄골뼈. 쇄골뼈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길게 보이는 뼈가 보이시죠? 이 뼈가 무엇이냐 하면은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자, 상완골이에요. 이 상완골을
이제 이 부분이 팔꿈치 부분이죠. 팔꿈치 밑으로 이제 요 골과 첫 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의 뼈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상완골은 밑에 있는 첫 골과 요 골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 학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짧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깨 부분이 근육이 나눠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어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 뼈가 짧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어요. 자, 아닙니다. 자, 요 골과 첫 골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어요. 상완골이.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위로 근육이 존재를 하는데, 자, 지금 어깨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삼각근이 있어요. 이 삼각근은 쇄골의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앞부분에 일명 갑바라고 하죠. 자,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상완 이두근입니다. 상완 이두근. 자, 상완 이두근이 존재하고 상완근이 있고, 자, 뒤쪽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구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상완 삼두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완근과 이두근 사이로 이제 밑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연결되는 완요골근이 있습니다. 자, 이 완요골근은 내려와서, 자, 여기 요골에 이 부분 있죠. 요골에 이 부분에서 붙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다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붙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원의 내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근육이 하나 있고요. 자, 요렇게 근육이 덮여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손이 어떤 모양일 때 지금 이 팔의 각도가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각도는 손바닥이, 자, 보시게 되면은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때 팔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팔이라는 거는 손목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회전을 할 때 골격과 근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미리 작업한 건데, 자, 여기서 손바닥이 보이는 부분에서 손등이 보이는 부분으로 옮겨왔어요. 그랬을 때 이 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크로스 됐습니다. 엇갈렸어요, 서로. 자,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냐? 자, 정면에서는 지금 이제 손바닥의 정면인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첫 골에 요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데, 돌렸을 때는 뒤쪽 부분, 이 밑쪽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골 자체가 이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단면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자, 이건 요골입니다. 요골. 자, 요골이고, 요 부분은 첫 골입니다. 첫 골의 단면도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요골이 이쪽으로 갔어. 돌아간 거예요. 자, 이 위치로 간 거예요. 이 위치로. 이 위치로 가니까 손등이 보이는 거예요. 정면에서. 요렇게. 손등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무엇이냐. 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완요골근이라고 있잖아요. 그 완요골근이 이쪽에 붙어 있다고 했어요. 완요골근 어디냐 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완요골근이. 이 부분에 붙어 있는데 돌아갔죠.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 완요골근은 이쪽 부분에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팔의 근육은 어떻게 되었을까? 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근육이라는 거는 운동을 해서 부피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뼈에 붙어 있어요. 근육이라는 거는.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운동으로 인해서 부피는 커질 수 있으나 위치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것도 제가 미리 작업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근육을 제가 이게 미리 지금 만들어 놨어요. 네? 이 부분에 파란색 부분이 완요골근입니다. 이 부분이 톤을 틀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자, 보이시죠? 오히려 틀어지니까 안 보이던 뒤쪽의 근육들이 보여지고 이거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팔의 구조와 근육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팔에 도형을 대입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저는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팔은 어깨 부분이 있어요. 어깨 부분은 저는 큰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구의 형태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상완골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그려주는데 원기둥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원기둥을 그리는데 그냥 완전한 동그란 원기둥이 아니라 살짝 타원형의 원기둥을 그려줄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손바닥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는 팔은 이 정도의 두께예요. 자, 이 정도의 두께라고 하면은 측면에서 팔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타원형을 그려주는 거는 선호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팔꿈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도 관절이기 때문에 구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도 살짝 타원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요것이 기본적으로 팔을 이루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기반으로 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부분이죠. 여기가 어깨 부분이 되는 삼각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근을 그려주고 측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과 상완근이 있죠. 그리고 뒷부분으로 상완 삼두근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팔꿈치 부분이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완요골근이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원의 내근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사람의 손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팔의 근육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도형도 대입을 해가지고 그려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과 팔의 구조적인 특징과 도형화를 대입하여 그리는 방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과 다리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